안녕하세요. 수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영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기본 영법이라고 하면 경영에서는 4가지 영법을 의미합니다. 국제수영연맹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프론트 크롤 스트로크,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자유형이라고 부르는 영법을 말합니다. 프리스타일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프리스타일 스윙이라고 하는 것은 배영이나 평영, 접영, 기타 모든 영법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계염이라고도 하는 그런 모든 영법을 포함하는 그런 광범위한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국제수영연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형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프론트 크롤 스트로크를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롤이라고 하는 영법에는 전통적으로 forward crawl, crawl stroke, Australian crawl, American crawl 이와 같이 몇 가지의 약간 변형된 영법이 있기도 하지만 피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크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프론트 크롤 스트로크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스트로크이라고 표현하는 배영이죠. 세 번째는 평영, breast stroke. 네 번째는 접영, butterfly stroke. 이렇게 4가지 영법을 기본 영법이라고 칭합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는 시간 관계상 많은 영법을 전부 다 수업 과정에서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자유형하고 배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유형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보면 발목도 보면 발목의 유연성을 가지고 꼬리 지느러미가 흔들리듯이 포인 상태, 일부러 발가락에 힘을 줘서 포인 상태를 만들지는 말고 그렇다고 도끼 모양으로 발뒤꿈치를 찍듯이 그러한 모양 형태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옆에 그림을 보면 유선형으로 수면과 평평한 상태를 이뤄서 몸이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발차기 킥이 원활하지 못하면 몸이 수면과 수평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하체가 하방으로 가라앉게 되겠죠. 그와 더불어 물을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머리가 들리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영장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특히나 1조 학생들은 수평으로 뻗은 손에 머리를 거의 붙이다시피 귀 부분이 떨어지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숨을 쉬기 위해서 머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동안에도 수평으로 유지한 채 좌우로 고개가 회전되는 어깨와 함께 롤링이라고 뒤에서 표현하는데 뒤에서 또 설명할 겁니다. 고개가 회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호흡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이 수영자의 사진은 지금 입이 보이나요? 지금 입이 안 보이죠? 호흡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기 시작하는 초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어깨가 어떻게 되어 있죠? 어깨가 열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로로 침대에 누울 때 옆으로 눕듯이 세로로 몸이 물에 세워져 있죠. 우리가 두 번 정도 시간에 이렇게 옆으로 가는, 발차기면서도 옆으로 하는 그런 훈련을 한번 한 거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사진. 자, 첫 시간에도 설명을 했다시피 입모양을 볼까요? 코를 중심으로 얼굴의 반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모양을 살짝 옆으로 약간 좀 삐뚤어뜨렸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얼굴이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호흡을 하기 위한 부분만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계속 이렇게 전진을 하고 있는 사진, 연속된 사진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거의 3분의 1 정도는 물에 잠겨 있죠. 그럼에도 물을 먹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연속된 사진이에요. 숨을 쉬기 위해서 고개가 수면 아래를 쳐다보고 있다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려서 옆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장면이죠. 시작하는 장면. 역시나 머리가 아래에 잠겨 있는 팔과 거의 수평을 이루면서 잠겨 있습니다. 머리가 상방향으로 들리면 되겠죠. 입이 약간 나오기 시작하죠. 반은 역시나 잠겨 있습니다. 거의 다 나와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은 잠겨 있죠. 자, 리커버리 초입 동작에 팔, 어깨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흡을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고개를 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 장면을 볼까요? 거의 얼굴의 반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굴의 반이 잠긴 상태에서 물을 지금 먹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스피드 때문에 물살에 의해서 물이 이만큼 이렇게 내려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입이 수면 밖으로 거의 다 노출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아까 앞선 그 사진에서도 봐왔듯이 입모양을 최대한 조금 오므려서 약간 좀 찌그러뜨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대한 고개는 수면 위로 덜 나오게, 조금만 나오게 해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호흡법에서도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 상태가 영상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사진 상태는 안 좋은데, 중요한 거라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자, 입모양이 이렇게 역시나 팔과 머리가 수면과 수평 상태를 거의 이루다시피 하고, 이러한 입모양을 좀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응? 이렇게 입모양. 이런 상태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컨트롤 바꾸고 자 이렇게 이 모양 리커버리 상태 보겠습니다. 리커버리가 끝남과 동시에 팔 동작이 엔트리 초입에 들어가면서 고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단계죠. 물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단계와 동시에 엔트리 시작하려고 하는 초입 단계.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 사진은 마치도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든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들면은 안 돼요. 들면은 안 되고 거의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 떨어지면 사진상으로는 약간의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붙어 있어야 되죠. 팔에다가 귀를 붙이라고 그랬었죠.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업할 때. 자, 다음 롤링을 보겠습니다. 롤링. 롤링은 자유형에서도 마찬가지고 배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요 움직이는 애니메이션도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봤던 장면이죠. 어깨가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좌우로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러한 현상을 롤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그래서 고개를 똑바로 하방, 아랫부분만 쳐다보고 팔만 돌려질 수는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크롤, 팔을 돌리기 위해서 어깨 부분, 몸통 자체가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는 걸 롤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이 어깨는 지금 현재는 이 어깨, 자, 이 어깨 부분은 지금 수면과 거의 수평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호흡을 하기 위해서 입부분이 수면 밖으로 나와지는 순간 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숄더 라인이 거의 수면과 수직 상태로, 다시 말하면 전체 몸통 자체가 옆으로 누워 차는, 발차기 자체도 약간 옆으로 누워 차는 듯한 자세가 되겠죠. 몸통 자체가 옆으로 누워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현상을 롤링이라고 그러죠. 자연스러운 롤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반대편이 열리는 거죠. 열었다 닫았다 반대편 닫았다 열었다 흔들리는 롤링. 자, 호흡을 할 때도 마찬가지. 얼굴의 반밖에 노출이 안 됐죠. 이 수면에서 얼굴의 반 정도, 입부분만 겨우 나올 수 있도록 아래에 있는 팔에 거의 귀가 닿다시피 해서 고개가 상방향으로 들리면 안 된다는 거.
특히나 1조 학생들, 초보 이제 막 배우는 학생들은 자세 망가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각별히 신경 써서 생각하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물론 2조, 어느 정도 배운 학생들, 2조 학생들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 요 앞에서 본 영상 롤리어 숄더 라인이 좌우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요거 오리엔테이션 때 했던 건데 뒤에 다른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기에 앞서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자, 이 부분이 뭐였죠? 팔이 이쪽에서 돌아와서 물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입수죠, 입수. 손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 뭐였죠? 엔트리. 엔트리 함과 동시에 팔을 어떻게? 누가 손끝을 앞에서 잡아당기는 듯한, 멀리 던져서 잡아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어깨를 길게 빼서 쭉 밀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글라이딩. 미끄러져서 발차기의 탄력을 유지한 채 쭉 밀어주는 그 과정이 글라이딩이 되겠습니다. 글라이딩 함과 동시에 손 모양에서 물을 잡는, 돌아가고 있는 물공, 물로만 이루어져 있는 어떤 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볼을 손으로 휘감아서 잡아챘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 과정이 뭐가 될까요? 캐치가 되겠죠. 약간 물음표 모양으로, 물음표, 갈고리 모양이나 물음표 모양으로 잡아채는 느낌으로 돌려서 그 다음은 뭐예요? 끌어당기는 거, 풀. 끌어당김과 동시에 그대로 물살을 뒤로 밀어보내는 거, 푸시, 밀어보내는 거죠. 어디까지 팔을 당겨요? 어디까지 당기라고 그랬죠? 허벅지 끝까지. 내 손의 어디 부위가? 엄지손가락이 허벅지 부위를 스치는 듯하게 끝까지 쭉 멀리 던졌다, 길게 끝까지 쭉 당기고 끝까지 물을 튕겨내는 거, 피니쉬, 마무리죠. 그 다음 말 그대로 되돌아오는 거, 이 공중에서 되돌아오는 거 말 그대로 리커버리예요.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힘 빼고 단순히 이쪽에 있는 팔을 이쪽으로 돌려놓는다. 뭐 하기 위해서? 물 속에서 노를 젓듯이 팔을 젓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설명하기에 앞서 오리엔테이션 첫 강의실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기에 나오는 자유형 캐치 유형, 이 캐치는 넓은 의미의 캐치를 말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는 엔트리 다음 손동작의 캐치, 그 다음 풀 동작, 이 부분 푸시 동작, 끝까지 밀어 튕긴다, 피니쉬죠. 이 전체 과정을 통틀어서 큰 의미의 캐치 유형이라는 뜻이에요. 이 앞부분의 캐치 유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곡선형, S자형을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거리나 아주 파워풀한 단거리 스피드 경영 선수들에게서는 간혹 일자형으로
바로바로 당기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하지만 기본적인 거는 S자 곡선을 그리듯이 1년에 엔트리, 캐치, 풀, 푸시, 피니쉬로 이어지는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자형으로 쭉 바로 당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거의 쭉 뻗은 S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 엔트리는 비스듬하게 약간 각을 줘서 들어가야 되겠죠. 각을 줘서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일자로 펴서 마치도 물음표를 그리듯이 내 몸통 안쪽으로 가지고 와서 눌러주면서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바깥으로. 자, 비스듬하게 입수, 비스듬하게 입수. 입수하자마자 요게 바로 캐치 동작이죠. 입수하자마자 눌러주는 거. 입수하자마자 글라이딩 하면서 눌러주네요. 입수해서 글라이딩 하면서 밑으로 떨어지듯이 눌러주는 거. 어떤 모양? 약간의 물음표 모양. 요 손동작을 보세요. 눌러주면서 약간 눌러주면서 물음표를 미세한 물음표를 그리듯이 손 각도가 바뀌어 있죠? 안쪽으로 내 몸으로 끌어가는 거. 바깥을 보고 있다가 손바닥이 바깥을 보고 있다가 안쪽을 향하죠. 눌러주면서 안으로 모아진다. 눌러주면서 안으로 모아진다. 눌러주면서 안으로 모아진다. 어디까지 뻗어요? 허벅지. 눌러주면서 안으로 모아진다. 눌러주면서. 손바닥의 바깥으로 향했다가 다시 안쪽으로 모아지죠. 엔트리 하자마자 쭉 뻗는 걸 글라이딩이라고 하죠. 이제 이 자세가 글라이딩이죠. 글라이딩 하면서 캐치, 풀, 푸시, 피니쉬. 자, 발차기조차도 몸통의 롤링 때문에 옆으로 차는 모습이 그려진다고 했었죠. 입모양 어떻게 되나요? 얼굴에 반밖에 안 나왔죠. 입이 수면으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수면 위로 신체가 많이 노출되면 저항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지금 거의 물살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약간만 겨우 숨을 쉴 수 있을 정도만 얼굴이 노출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영상은 반복해서 자세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자.